왕이 사는 궁궐 안에 위치한 우물. 한 여성이 기다란 배를 묶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까지 묶는데 마지막은 쌀 주발에 낫을 엮습니다. 병진년, 정요월, 신미, 영가의 넋을 건지려 하니 통촉하소서. 그녀의 정체는 나라굿도 맡아있다던 만신 넙덕의 하나뿐인 손녀 열이. 하늘에 계신 대성태성님, 언제 어디서든 이 제자의 기도에 응하여주시고 삿된 귀신과 악귀로부터 몸과 정신을 보호해주시고 사문을 오랫도록 아주 큰 대화가. 잡았다. 아주 머리카락이 긴 요물. 나왔다. 과연 궁궐 우물 안에 사는 존재의 정체는 뭘까요? 극락대왕, 영풍대왕, 세상대왕, 속거태산. 왕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악귀와의 싸움. 열이가 막지 못하면 왕의 아들이 죽습니다. 영매의 운명을 거부한 무녀 열이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강철이가 악귀와 싸우는 역대급 전설 귀궁. 그 신비로운 이야기, 김시선의 설로 200배 더 재밌게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산속 아주 깊은 곳 맑은 산천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존재. 본디, 강철이란 놈은 연못 깊숙한 곳에서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승천하려는 용이었다. 천년을 고행한 끝에 이무기에서 용이 될 준비를 마친 강철이.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 지독히도 운이 없는 용이었지. 99% 용이 될 준비를 마친 강철이. 하지만 이무기가 조심해야 할 게 있었는데 승천하는 용이 인간의 눈에 띄어 부정을 타면 다시 일무기가 되는 법. 무서운 하늘의 섭리는 한치의 어김도 없었지. 그만 순수하고 맑은 아이의 눈과 마주쳐버린 이무기 강철이 결국 천년의 수행이 무색하게 하필 그날 밤 한 어린아이의 눈에 띄어 그만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게야. 그것이 강철이가 이토록 인간들을 증오하는 이유인 게지. 기후를 관장하는 힘을 가진 이무기 강철이는 그때부터 인간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망치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용이 되지 못한 강철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만신 넙덕. 강철이가 안 되는 가을도 봄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니라. 기분 상한 열이. 강철이 놈 진짜 못된 악신이네요. 지가 그냥 운이 더럽게 없었던 걸 왜 애꿎은 사람들만 괴롭힌대요? 내가 나중에 큰 만신 되면 그 못된 놈 크게 혼내주고 우리 마을은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안 된다. 이무기는 무서운 존재. 강철이는 그리하면 안 돼. 강철이와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강철이는 너처럼 그릇이 크고 영이 맑은 기자를 노린다. 쉽게 말해 좋은 먹잇감. 아니, 도망쳐야 해. 이 할미랑 약조해라. 어서. 만신 할머니의 조언. 그로부터 13년 후 궁궐에선 큰일이 생겼는데 개혁군주 이정의 왕손이 광증에 걸려 폭력을 휘두르는 것. 설마 지금 내게 무당을 불러 음사를 행하라 그리 고하는 것이었다. 소신의 불충을 용서하소서. 전하의 대의가 걸린 일이옵니다. 의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은밀히 용한 치료제가 없는지 백방으로 찾고 있는 중이야. 이 나라 최고의 의술을 지닌 너희도 몇 달째 방도를 찾지 못하였사옵니다. 이건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 귀신의 조화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사옵니까? 한편 만신의 하나뿐인 손녀였지만 지금은 나중엔 안경이라 불리는 애체장인이 된 열이 뭔가를 빤히 보는데. 뭘 그리 멍하니 보고 섰어? 뭐가 있어? 이야, 아무것도 없구만. 뭘 그렇게. 대감마님이 기다리신다. 따라오너라. 전 좌의정이자 이제는 낙향한 최원우 대감의 집안에 뭐라도 있는 걸까요?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글자가 어지러이 흩어져 잘 안 보인다. 마땅한 애체를 찾지 못한 원우 대감. 하면 그 애체는 어떠신지요? 쓱 보는데 이건 빛날 환희로구나. 보인다. 선명히 보여. 인간이 볼 수 없는 걸 보게끔 해주는 열이. 몹시도 읽고 싶었으나 글자가 조악하고 흐릿해 너만 두었던 책이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글자가 없는 것은 아니죠. 내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근방에선 이 아이의 애체가
으뜸이라는 소문이 자자합죠. 이렇게 신통한 안경은 없었다. 그때 내 흐렸던 세상을 이리 명료하게 다시 펼쳐주다니. 네 재주가 제법 쓸만하구나. 대감의 칭찬에도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열이. 그러더니 훅 뱉는 말. 혹 이댁 자손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마치 본 것처럼 딱 알아맞춘 열이. 아유 내 새끼 조금 참거라. 딸이 아픈 상태. 뭐가 보이는 게냐? 아씨를 낫게 할 방도라도 있는 게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선을 낫게 할 방도라냐? 대감마님, 이 아인 넙덕이년의 핏줄입니다. 넙덕? 그게 누구냐? 큰방마님 생전에 수명구 되드렸던 그 무당 말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만신. 하면 너도 무당인 게냐? 소인은 기자가 아닙니다. 단지 집안에 약달인 냄새가 가득하기에. 그 사이 왕손의 상태로 인해서 흔들릴 왕실을 위해 먼저 손을 쓰려는 이정. 경기도 관찰사 송당규에게 가서 은밀히 전하거라. 또한 최원우 대감을 찾아가 우리에게 힘을 실도록 설득하거라.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 될 것이니. 예, 전하. 전 그저 고향 땅 외조부모의 선산에 배묘하러 가는 것뿐이옵니다. 사실 열이 눈에 보였던 것은 지붕이 외다리 귀신. 아주 원한이 깊은 것 같은 외다리 귀. 전혀 놀라지 않는 열이 한 발로 빠르게도 이동하는데, 힘은 미약하나 저것은 분명 원한귀다. 이대가씨의 원인 모를 병은 저 귀신 때문일 터. 이대로 두면 이 집안의 딸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조상의 업보다. 강한 원한을 지닌 외다리 귀.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그 연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미리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좀 달라졌을까? 아이고 이러고 참나. 신께서 박형까지 하시네. 부모님. 뭘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 금방 오마. 이제 외다리 귀를 방해할 인간은 없습니다. 한 입에 먹어치우려는 그때 경쾌한 찰싹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외다리 귀. 이건 복숭아 나무까지. 이 몸에서 당장 손 떼거라. 못된다. 인연아비가 내 다리를 이리 만들고 내 숨통도 끊었다. 내 인연이라도 길동 무삼아 저승에 갈 것이다. 귀신에겐 검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다시 일어서는 외다리 귀에게 던진 조한중. 파티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 조를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그 퍽퍽한 조마저 그리 허겁지겁 먹다니 역시 거렁뱅이 귀신이렸다. 무섭게 생겼지만 어찌 보면 배고프고 가여운 귀신. 뭐냐? 영가여, 나는 네가 몹시 가련하고 또 불쌍하다. 귀신의 한을 이해해주는 열이. 무당도 아닌 주제 어디서 동정질이야? 모르겠느냐? 난 명문가의 고명딸로 온갖 호강받으며 살아온 이 아씨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바로 널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서 악업이 더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악기가 된다. 한 번 행한 악행은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또 다른 악행을 행하도록 옥죄일 거야. 또한 삼두천도 건너지 못하고 영원히 구천을 떠들게 될 게다.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야? 그래? 그건 외다리기도 원치 않는 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도와주겠다. 자.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손길. 손을 잡으려던 그 순간 열이 옆으로 쓱 이동한 악기. 결국 이 집안 아씨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성공. 거짓부렁하지 마라. 무당팔자도 거부한 년이 어찌 날 돕겠다고. 순식간에 빙의했어. 힘도 미약한 하급 귀신이 어찌 이리 단숨에. 설마 인연을 죽이고 나도 같이 지옥 갈 테다. 순식간에 열이를 지나쳐 누군가에게로 향하는 악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외다리 점프. 시장으로 사라지더니 이번엔 뒤에서 공격하는데 경악하는 악귀. 그건 뭐냐? 대체 뭐길래 이리? 어떤 악기도 덤빌 수 없는 강력한 물건.
어른들 괴롭겠지. 한 녀석 그 몸에서 나와라. 날 더 화나게 하지 말고 나와서! 조금씩 약해지는 외다리귀. 아씨의 몸에서 나와 다시 외다리귀로 돌아간 악귀. 이젠 열이가 위험합니다. 빨리 물건을 되찾는 것.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아주 편하게 구경하는 강철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보기 안쓰럽구나. 내 좀 도와주랴. 강철이라면 손가락 하나로도 이길 수 없는 악귀. 말만 하거라. 내 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래,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래, 한마디만. 강철이에게 신세를 지는 순간 강철이 손을 들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꺼져. 거기서 스치듯 열이를 본 윤갑. 그게 무슨 소리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찌 갑자기 사라져? 못들하느냐? 당장 사람을 풀어 인근을 샅샅이 뒤져라. 어서. 예. 그 순간 돌아오는 아씨와 윤갑. 아씨,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인선이를 어찌 자네가 데려와? 나리께서 절 도와주셨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아닙니다. 낭자를 도운 건 제가 아니라 열이라고 말하진 못하는 윤갑. 전 그저 쓰러져 계신 걸 보고 모셔온 것뿐입니다. 열이야, 목은 괜찮은 것이더냐? 꽤 아플 터인데 원한기라는 게 자고로 손이 조금 매워야 말이지. 내가 한번 봐주랴? 내 비록 인간이라면 치가 떨리도록 싫지만 내 너라면 또 어여삐 봐주지 않겠느냐? 열이를 놀리는 강철이. 한데 열이 넌 역시 참 대단하더구나. 제대로 된 무구 하나 없이 통도지 하나로 그 원한기를 그리 대적하다니. 역시 내 눈은 정확하고 말고. 이 대단한 신명이요 흐뭇한 그릇이니 말만 하거라. 내가 너의 몸주신이 되어 나라고 또하는 최고의 만신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피해. 주제에 경기성 무서운 건 아나 보지? 무엄하다 주제라니. 너잖아 그 외다리기한테 힘 실어준 거. 그 외다리기 이용해서 경기석 떼어내고 내 몸 차지할 속셈이었던 거. 그 시꺼먼 속을 내가 모를 것 같아? 강철이도 무서워하는 그 물건 경기석. 이 무기 강철이에겐 열이가 필요합니다. 그리 잘 알면 이제 그만 넘어와 주려무나.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13년이다. 열이야. 그 외다리기 거의 다 달래가던 참이었어. 긴 세월 구천 떠돌며 억울하게 맺힌 한 풀어줄 수도 있었어. 한데 네 놈이 다 망쳤다. 둘의 깊은 악연. 강철이를 처음 만난 것은 내 나이 13살 때였다. 굿을 하고 있던 만신 넘덕. 굿을 멈춘 건 다름 아닌 열이. 열이야. 할머니. 그래. 검은 이무기가 땅에 떨어진 이무기가 픽한 건 열이. 자꾸 날 쫓아와요. 검은 이무기. 열이에게 딱 달라붙은 이무기. 강철이. 그 말에 놀라는 마을 사람들. 강철이? 들었어? 강철이래 강철이. 악신 강철이가 열이를 쫓아왔대. 아이고 우리 마을은 이제 망했네. 아이고. 이무기가 열이에게 붙은 이유는 인간으로 인한 부정은 신기 가득한 인간을 통해 씻어내야 하는 법. 너처럼 영이 맑고 그릇이 큰 기자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몸주신으로 모시고 극진한 기도를 하늘에 올리면 다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단다. 그때 할머니가 준 건 경기석이니라. 용왕님의 돌이지. 한 몸처럼 여기고 꼭 몸에 지니거라. 할머니가 죽고 나서 열이를 건드리려고 했지만 만신이 남긴 용왕님의 돌 경기석. 그렇게 둘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된 것. 네가 감히. 고작 인간이라 널 어찌할 수 없어. 하지만
너 따위 못돼 먹은 악신을 모셔줄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내가 고꾸라지고 온몸이 바스라진데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내가 너한테 하는 복수다. 한편 궁궐의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대비마마, 한이되옵니다. 중전, 비키세요. 대비마마. 손자의 문호를 못 받은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궁중의 예법이 지엄하거늘 그 도리를 못하는 원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해서. 곧불이, 원자의 곧불이 지금 심하옵니다. 혹여 마마께 그 병이 옮을까 저어대오니 부디. 곧불? 넘겨보려고 하지만 중전을 압박하는 대비. 우리 착하고 예쁜 중전, 이리 거짓말을 못해서야 이 험한 걸에서 어찌 버틸꼬. 내가? 좌의정까지 오르셨던 대감께서 서책이나 교정하는 한낱 검서관에 불과한 저를 이리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절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전하를 위한 것이었겠지요. 왕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라지만 자네 말이 맞네. 선뜻 답하지 않는 최원우. 허나 그렇다 하여 내가 전하의 편에 서겠다는 뜻은 아닐세. 흔들리고는 계시지요.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세. 사대부를 모두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 두산께서는 어찌 그런 불가능한 일에 성심을 쏟으시는 건가? 전하께선 대감께서 힘만 실어주신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다. 파격적인 계획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왕 이정. 곧이 어릴 적 친구였던 여리를 만난 윤갑. 신수가 화나신 걸 보니 나랏밥 좀 먹고 다니신다 봅니다. 그래 맞다. 그때는 신통한 정계대로 가망 없던 서울놈이 이리 출세했지 뭐냐. 하면 이제 용왕신이니 귀신이니 하는 걸 좀 믿게 되셨겠습니다. 헌데 넌 무당이 아니라 애체 장인이 됐더구나. 그건 어찌 하셨습니까? 최원우 대감 댁에서 널 보았더랬다. 그 댁에서 며칠 신세를 졌었거든. 내게도 안경을 좀 만들어 주겠느냐? 나리 안경은 아닌 듯하고 누구 안경 말입니까? 여리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주상 전하의 안경이다. 그렇게 도성으로 향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낀 윤갑. 헌데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용담굴에서 도성까진 3일이면 가는 거리다. 헌데 우린 지금 이틀째 같은 자리만 뱅뱅 돌고 있지 않느냐? 누군가 궐에 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아, 그럴 리가요. 그저 길을 잘못 들어선 탓이겠지요. 이건 분명 강철이 짓. 나와! 대체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건데? 13년이야. 13년이나 괴롭혔으면 충분하잖아. 이제 그만 나 좀 놔달라고 이 망할 놈 약실놈아! 목이 터져라 악을 써봐라. 아무리 그래도 넌 이 산에서 절대 못 나가. 나와! 나오라고! 그때 뭔가를 느낀 이무기 강철이. 왕이 널 왜 거기에 보냈단 말이야. 알고 보니 병조판서 곽상충의 습격을 받은 윤갑. 난 놈이 죽이기 전에 어서 말하거라. 내 죽음이 곽상충 네 놈에게 독이 되어 전하께서 부모시는 큰 뜻에 디딤돌이 될 수만 있다면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죽어가는 윤갑이에게 손을 댄 강철이. 처음이다. 인간 몸에 빙의하는 것은 답답하고 둔하기 짝이 없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들의 공격. 그 사이 열이 눈앞에 보인 윤갑.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뒤로 나타난 윤갑 몸에 빙의한 이무기 강철이. 윤갑 나리 몸에 빙의했어. 열이 넌 이제 내 것이다. 심지어 남에 걸린 경기성마저. 아이고 이런. 이 일을 어쩌나. 이제 영원히 못 찾겠구나. 그 순간 철벽에서 떨어진 두 사람. 이 소식을 들은 왕 이정. 윤검사관이 왜 이리 된 것이냐? 내 지척에서 지키라 명하지 않았더냐? 송구하옵니다. 꼭 들릴 곳이 있다. 기나기 정하게 약속한 곳에 나타나지 않아 뒤늦게 찾아보니 절벽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사옵니다. 살려낼 수 있겠느냐? 숨은 붙어 있으나 자상이 워낙 심하옵니다. 자상이라니? 칼에 깊게 찔려 있었습니다.
깨어나는 것이 쉽진 않을 듯하옵니다. 산도둑의 짓으로 보이더냐? 검문을 보니 상당한 고수의 것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서너 명의 무리가 족적을 급히 감춘 것도 발견하였고요. 날 위해 애쓰다 일이 된 것이다. 약재를 아끼지 말라. 예, 전하. 반드시 살려내어 누가 이리 한 것인지 기필코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저 아이 누구인가? 그때 눈에 띈 열이 절벽 아래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검사관을 이리 만든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듯하여 데려왔사옵니다. 윤검사관을 이리 만든 자가 누군지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어찌에 그와 동행을 하였느냐? 저는 애체장인이옵니다. 윤 검사관께서 전하께 새 안경이 필요하시다 하여 함께 걸러오던 중이었습니다. 애체장인? 뭐라? 죽었던 윤갑이 살아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윤갑을 반드시 죽여야 했던 상황. 놈의 숨통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거늘. 저도 분명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체가 되어 실려가던 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게 무슨... 그분이 아닙니다. 놈을 다시 잡아 죽이려 했지만 수하들도 단숨에 제압당하여...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칼자루도 제대로 못 짤짤매는 천하의 백면서생이다. 죽었던 자가 되살아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늘. 뭐가 어쩌고 어째? 한편 끔찍한 것을 본 대비는 맹인은 자고로 평범한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더니 내 말이 맞았다. 13년 전 그 놈이었어. 선왕이 그랬던 것처럼 왕손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끔찍한 악취. 내 어찌질이야. 궁에서 뭔가가 벌어졌다 생각하는 대비.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왜 말이 없어? 듣고 있는 게냐? 갑자기 넘어가는 맹인 판수 풍산. 대비마마, 천하디 천한 이 맹인놈 앞에서는 저런 두려움 따위는 필요 없사옵니다. 소인 어차피 한 개도 베는 게 없어 말입지요. 잡기를 잘 부리는 거로 유명한 술사 풍산. 소인이 어찌해 주길 바라시옵니까? 원자놈이 저대로 귀신밥이 되길 바라시옵니까? 해서 영인대군 마마를 보위에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대비마마께서 가엾게도 이리 떨고 계시니 그 귀신놈을 아예 없애버릴까요? 대비의 욕망을 자극하는 풍산. 예, 이 대비마마께서도 모르시는 대비마마의 그 마음, 이 천한 맹인놈이 잘 받아싸웁니다. 이렇게 대비를 엮어버린 아주 영악한 풍산. 한편 다시 한번 윤갑을 노리는 괴인. 하지만 참결이 그만. 오늘따라 더 피곤한 강철이. 아직 잠에서 덜 깼지만 뭔가 간지러웠던 강철이. 이게 무슨... 이게 빨리 치우거라. 어딘지 아시겠소? 기분이 좋지 않다. 눈꺼풀이 자꾸만 감기고 몸이 무거워. 이보시오, 윤검사! 정신 차려보시오! 정신 차리자마자 인간의 팝에 푹 빠진 강철이. 엄청난 맛. 어쩌라니까 어서 가서 빨리 말리지 않고. 인간은 미천하기 짝이 없는 종족들이건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이무기 강철이. 인간의 오감이란, 그 혓바닥이란 이 얼마나 황홀한 것이란 말인가.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1000년 넘게 내가 고작 온갖 음식의 기운만 깨작이는 동안 그것들만 이리 만나게 먹었단 말이야? 그깟 혓바닥 좀 가졌다고 그 하찮은 것들만 이리 만나게 먹었어. 내 분에서 배알이 꼴릴 지경이로구나. 강철이가 배 아파 죽으려고 할 때 궁궐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은 열이. 날 구해다. 나 좀 살려다오. 나리,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렇게 도착한 곳은 열이야, 여기다. 우물이다. 제발 살려. 나리! 급하게 윤갑을 구하러 가지만 속았다.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급하게 이동하는 강철이. 시래기를 이 몸을 왜 이리들 터진 게야? 그렇게 뛰어가 수살기에게 당할 뻔한 열이를 구하는 강철이.
놓치지 않으려는 수살기의 머리카락 공격. 그때 윤갑 몸에서 빛나는 야광주. 기껏 구해줬더니 외면당하는 강철이. 근처서 얼씬도 않는 걸 보면 윤갑 그놈 애전역에 삼도천 건너갔다. 꿈 깨라. 아니야. 이미 윤갑이는 죽었다 말하지만 아직 넋을 건지지 못해 우물에만 갇혀있던 그 수살기가 완벽하게 윤갑나리의 목소리로 날 불렀어. 그 수살기가 윤갑나리를 알고 있었다고. 윤갑을 알고 있는 수살기? 그렇다면 윤갑나리의 홀령이 분명히 고컬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수살기를 다시 만날 것이다. 죽으려고 한장한 열이. 제정신인게냐? 숙련된 무당들도 까딱하면 목숨줄 잃는 게 물귀신이다. 경기석도 몸주신도 없는 네 몸뚱아리가 저딴 잡기들한테 얼마나 손쉽고 탐나는 먹이감인지 몰라? 고양이 쥐 생각해주니? 가증스러워. 13년 동안 너 하나 얻겠다고 시간 허비한 나다. 엄한 잡기한테 널 빼앗기게 둘 것 같으냐? 그때 궁궐을 가득 채운 귀신들의 소리. 귀국서? 여기 있으면 안 돼. 놔! 하지만 윤갑 몸에 빙이 된 이상 강철에게도 한계가 있죠. 약해 빠진 윤갑. 게다가 이한경이니라. 오래전부터 애타게 찾던 암컷 경기석이 저기에. 저건 그 어떤 안경도 이 물건만큼 나를 흡족시켜준 것은 없었다. 완벽한 안경. 눈을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맑게 해주는 아주 신통한 녀석이지. 설마 경기석? 경기석이니라. 한 몸처럼 여기고 꼭 몸에 지니거라. 전하께서도 널 보시면 크게 기뻐하실 게다. 요새 안압을 호소하시며 마침 새 안경을 필요로 하셨거든. 해서 나는 새 안경이 필요가 없다. 임금님께서는 당장 새 안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 그럼 나리는 왜 날 이곳으로 데려온 거지? 그리고 어째서 할머니의 암컷 경기석이 저기에 있는 거야? 제가 아끼던 신료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 뒷수습한 모양새가 제법 깔끔했다 하니 산토적의 짓은 아닐 터. 어느 놈의 짓인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누구의 짓인지 짐작하고 계신 것이옵니까? 말보단 칼이 앞서는 자의 짓이겠지요. 저의 대의로 피바람이 불 것은 각오했지만 그 첫 희생이 윤갑이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저의 제 장인을 부르셨던 것은 어찌? 그건 윤갑만이 아는 사실. 하필 지금 윤갑이 저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가 않아서요. 한편 궁궐 안을 걷다 중전을 마주한 열이. 못 보던 얼굴이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염탐하는 것이냐? 딱 봐도 높은 분 같은데 어찌 원한기의 악취가 그 수살기 때문인 건가? 안 되겠다. 쉽게 입을 열지 않으려는 모양이구나. 뭣들 하느냐? 어서 끌어내지 않고. 예, 중전마마. 저는 애치장인이옵니다. 거리 처음이라 길을 잘못 들어 그런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윤갑이 데려왔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된 중전. 멈추거라. 마마, 어찌에 그냥 보내십니까? 검서관 윤갑이 데려온 아이라면 그 아이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아는 중전. 섣불리 움직일 일이 아니다. 윤갑이 깨어났다지 않느냐. 윤갑에게서 직접 듣고 다시 부를 것이다. 한편 열이가 듣게 된 건 윤갑나리가 진짜 그렇게 개차반이래? 아주 난리도 아니란다. 뜨거운 아궁이 속에 들어가질 않나.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질 않나. 칼을 입에 물고 다니질 않나. 기억 소실이 아니라 그냥 실성하신 거 아닐까? 벌써 해민서에선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 그 품이 있던 윤갑이 강철이 때문에 진상이 된 상황. 그러니까. 이젠 윤갑이 된 강철이가 아주 만만한 열이. 뭐? 두렵지도 않나 보지? 왜? 이제라도 네 몸주신이 되어줄까? 해봐 한번. 할 수 있으면. 이미 눈치챈 열이. 뭐? 안 되는 거지? 그 몸에 갇혀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거잖아. 그 몸에서 벗어나자고.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뜨거운 불에 뛰어들고 입에 칼 물고 다니고 그랬던 거 아니야? 강철이에겐 윤갑의 몸이 감옥이 된 상황. 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어. 아직 윤갑이 죽지 않았다 믿는 열이. 그놈 홀령을 찾아 이 몸에 다시 돌려넣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명줄이 끊긴 놈이다. 명줄 끊긴 그 몸을 네가 차지하고 있는 건 말이 되시고 나리 얼굴과 그 목소리로
나리 채식 깎는 짓 더는 하지 마라. 그 몸 나리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까지 나리 미친놈 소리 듣게 하는 거 난 못 참아. 그리 도끼 뿜는 말 백날 천날 떠들어 보거라. 그냥 떠나버린 열이, 씁쓸하게 남겨진 강철이. 열이야. 사실 강철이에게 인간 열이는 특별했죠. 그런 인간은 처음이었다. 하늘과 땅과 더불어 지극히 조화로운 인간. 용이 되기 위해서라도. 헌데 내 너를 포기할까 보냐. 다시 궁궐에 들어가는 둘. 나는 네 말을 들어줄 생각이 털억만큼도 없다. 어디까지나 이상한 잡기들로부터 부정 탈까 봐 가는 것이다. 너는 13년이나 내가 점 찍은 몸이니까. 이상한 말을 계속 내뱉는 윤갑.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지. 다들 쳐다보잖아. 대체 인간들은 이 거추장스러운 걸 어찌 맨날 입고 다니는 게냐. 이 관문 자꾸 땀 차서 끈적거리고, 이 허리띠 이건 너무 덜렁대서 걸리적거린다. 넌 이만 상의원으로 가 있거라. 예? 뭐야? 열이는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가. 어디? 뭐하느냐 잡자고! 인간들의 힘이란 강철에겐 가벼운 종이와 같죠. 감히 어딜 잡는 게냐? 놓거라. 결국 윤갑을 옮기기로 한 신하들. 어서 내려놓지 못할까? 놔라! 저 전복구이처럼 생긴 놈이 내 단박에 제주 앞바다까지 날려버리겠다. 전하! 윤검서관 대령. 나중에. 바삐 어딘가로 향하는 왕 이정. 뭐냐? 지가 불러내놓고 기껏왔더니 지는 내 빼냐? 그 사이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고 수살기를 다시 만나려고 하는 열이. 영가의 넋을 건지려 하니 하늘에 계신 대성대성님, 언제 어디서든 이 제자의 기도에 응하여 주시고 삿된 귀신과 악귀로부터 몸과 정신을 보호해 주시고 사문을 오랫도록 드디어 한편 다른 곳에선 극락대왕, 영풍대왕, 세상대왕, 속거태산, 남아있는 산 사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풍산. 나리가 있는 곳을 말해다오. 하면 네 나머지 넋도 건져줄 것이다. 하지만 수살기를 신경 쓰게 하는 건 풍산. 상의원에도 없고 대체 어딜 간 거야? 그때 사라지려는 수살기. 안 돼! 나리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기 전에 못 가. 넌 만날 수 없다. 만나면 너도 죽어. 이해할 수 없는 수살기의 경고. 그때 깨어나기 시작한 어떤 존재.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말해! 그것에게 이미 먹혔어. 이미 늦었다. 그것? 귀신마저 떨게 하는 존재. 팔척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한 무녀 열이와 용이 될 뻔했던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의 원한을 품은 탈척귀와 싸우는 이야기. SBS 드라마 귀궁. 보물섬에 이어 더 강한 소재와 재미로 돌아온 SBS 드라마 팔척귀. 과연 팔척귀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왕가에 저주를 내리는 걸까요? 매주 금토밤 9시 50분 본방사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관람하시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제 영상으로 복습해보세요. 놈이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